안녕하세요. 박 대표의 마스터 US 시간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미국 증시에는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미국 주식에 좀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목 하나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종목 소개가 추천이 아니고요. 단지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 참고 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될 종목은 구글입니다. 이 구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 폰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검색 그리고 유튜브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구글이라는 회사는 주식시장에는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알파벳을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이제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자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구글이 전체 기업 가치의 99%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알파벳 이퀄 구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비상장 자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구글 X라든지 웨이모가 여기에 속해져 있죠. 그 다음에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라는 회사도 알파벳의 이제 자회사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가장 중요한 알파벳의 자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식의 어떤 이해도가 조금 생소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라 하더라도 그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글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이 창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이 검색창이죠. 유명한 검색창. 요새는 네이버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이 구글 검색창 또는 이 크롬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자, 다음에 구글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신가요? 자, 요거 안드로이드죠.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는 애플 폰이라든지 삼성 폰, LG 폰 이렇게 쓰는데 애플 폰이 아니라면 아이폰이 아니라면 다들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 크롬이죠. 빠르고 정확한 검색의 대명사 크롬. 요즘 많이 쓰죠. 자, 요거 뭡니까? 지도죠. 구글 맵. 국내에는 이제 카카오 맵이라든지 네이버 맵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해외에서 좀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지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유명하죠. 요새 광풍이 불고 있는 유튜브. 그 다음에 요거 핸드폰에 들어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자, 이렇듯이 우리는 이제 하루의 일상 속에서 구글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구글은 우리 생활 속에 지금 깊숙이 그렇게 침투를 해 있죠. 자, 구글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가총액이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면 한국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 약 1200조 정도 되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들의 시가총액 전부 다 합치면 1300조, 1400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구글 한 회사를 팔면 코스피의 전 상장사를 거의 다 살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바로 이제 알파벳의 시총입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죠. 자, 매출액은 어떨까요? 매출액은 1620억 불 달러로 한화로 따지면 약 190조 원입니다. 자, 190조 원이 그렇게 큰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1등 회사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세계 1위, 그리고 스마트폰 세계 1위, 그다음에 가전, LCD 이런 것들처럼 세계에서 1등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죠. 핸드폰 한 대만 해도 이제 100만 원 이상 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 각지에 수십 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230조 매출을 하는데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장이 이 PC 모니터와 핸드폰 안에 있죠. 공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구글을 볼 수 있는 것은 PC와 핸드폰밖에 없는데 그러한 회사가 190조 원의 매출을 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하루에 1조 원씩 광고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1년이면 이제 360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약 5천억 원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출로 들어오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 구글입니다. 엄청난 회사죠. 규모로 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글을 공룡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구글의 매출 구성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2019년 기준인데 광고 매출이 약 한 83% 정도 되고요. 클라우드가 한 6% 정도 되고, 아더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구글 홈 같은 이제 기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더스에 포함이 되어 있죠. 여하튼 현재까지는 이제 세계 최대의 광고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밤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매출액이 조금 컨센서스 대비 좀 미스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제 시간 외로 2%, 3% 빠지니까 이 알파벳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건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EPS는 뭐 법인세율이 좀 낮아져서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지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작년도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은 컨센서스를 약간 미스를 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어떤 그 팩터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구글이 처음으로 유튜브 매출과 클라우드 매출을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공개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뭐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을 좀 피력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자신감 계획들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구글이라고 하면은 매출이 한 15%에서 20% 정도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회사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라는 것의 매출이 작년도 4분기에 4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460억 달러의 10%가 넘었죠. 작년 동기 대비도 31%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어떨까요? 클라우드는 5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부분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향후에 어떤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이 발표나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의 현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제 목표 주가를 유지한 경우도 있고 상향 조정한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다 매수 의견, 그다음에 포지티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니드햄은 1,800불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목표 주가를 1,350불에서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노무라도 1,680불, 피보탈 리서치도 1,700불. 전반적으로 IB 의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 한번 보실까요? 주가 보시면은 최근 5년 동안 한 170% 정도 올랐습니다. 5년 전에 1억 투자했으면 지금 한 2억 7천 정도 됐고요. 그래서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20% 이상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실적이 조금 미스났다 이럴 때는 주가가 큰 폭의 어떤 조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 조정이 꽤 크게 있었죠. 하지만 이럴 때마다 사실은 이 알파벳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사실 지나고 보면 그죠? 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자, 앞으로 이 구글이라는 회사를 볼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보는데 우선 자율주행, 즉 웨이모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제일 앞서 있죠. 구글의 자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데요. 그다음에 구글 맵,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광고 플랫폼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구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는 누구나 다 쓰는 플랫폼인데 그것이 아직 광고식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맛집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광고를 맵에다 실음으로써 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이 이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 또 그 뒤를 이제 구글이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크면서 점유율도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지 않을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분기에 50% 이상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시일 내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유튜브의 어떤 역할 또는 가치가 굉장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보시면요, 유튜브의 작년도 매출이 약 150억 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CBS, MBC, 뭐 폭스, ABC 같은 미국 유수의 방송사들의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는 굉장한 그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죠. 지금 MAU, 즉 Monthly 액티브 유저라고 하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의미 있게 활동을 하는, 유튜브에 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들을 이제 MAU라고 많이 표시를 하는데 20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플랫폼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단기간에 유튜브가 이 플랫폼을 확장시킨 이유가 뭘까? 저도 이제 사실 초기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 페이스북은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 또는 뭐 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올립니다. 올리면은 자, 이런 메시지가 오는데요. 34,000원을 내면 550명에게 홍보해 줄 테니 이 돈을 내라. 이런 거죠. 제가 아무리 좋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아무리 좋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실어도 사실 저한테 돈을 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페이스북도 콘텐츠 제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그 콘텐츠를 만들어낸다고는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이 크리에이터한테 돈을 주진 않죠. 하지만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크리에이터한테 공정하게 그리고 클리어하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왼쪽 표에 보시면
국내 유튜버 수익 기준 상위 톱 10이라고 해서 3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앙팡이 월 1억 5천, 보겸TV 월 1억 5천. 예,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죠. 사실 좀 부럽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수익을 배분하다 보니까 유튜버들은 이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억 명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20억 명까지 구축된 이런 플랫폼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뭐 쇼핑이라든지 결제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 성장 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의 가치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글은요, 주가가 PER 27배, 예, 그리고 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3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20% 가까이, 그리고 EPS도 20% 가까이 성장하는 이 굉장히 큰 IT 기업의 밸류에이션 치고는 비싸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요. 21년, 22년 계속 성장한다면 주가도 거기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구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구글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보통 공룡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워낙 덩치가 커져 있어서요.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달하고 매출만 해도 한국 돈으로 200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둔하다. 예, 그래서 발전이 좀 더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박 대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공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글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뭐 이런 데서 쌓이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진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공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룡은 좀 느리죠. 예, 좀 더딘 성격이 있는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20% 가까이 매출과 EPS가 성장하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래도 민첩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분기 실적이라든지 작은 어떤 그 재료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발전 단계를 쭉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 대표의 마스터 vs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